네, 이번 시간 2차 시 수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집단 중심 교육 방법에 있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 중심 학습법에 관한 것을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그 문제 중심과 더불어서 또 뒤에 다른 부분 액션 러닝까지 포함을 하는 내용이어서 조금 내용이 길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지막 3차 시 시간을 잘 분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중심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학습 계율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금 우리가 집단 평생교육 방법론에 있어서 집단 그룹 활동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중심 학습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중심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중심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실제로 직면할 수 있는 어떤 복잡하고 비구조적인 문제. 여러분들 학습자들이 그 실제로 직면할 수 있는 복잡하고 비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비구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딱 규격에 이거는 1부터 10까지 1은 이래야 되고 2는 이래야 되고 3은 이래야 되고 어떤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그런 것이 구조화된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섞여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 또 구조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일률적으로 딱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지 않은 이렇게 막 형식이 별로 없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그 문제중심 학습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중심 학습의 그 핵심은 뭐냐?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탐색하고 이를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적용해 보는 것이 문제 중심 학습의 그 핵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중심의 그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요리를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요리가 우리가 양념부터 재료 선정부터 양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데코하는 방법에 따라서 방법까지 또 아니면 우리가 찬 음식은 차게 먹어야 되고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리를 본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에 그걸 할 때 또 어떤 그것이 복잡하죠. 요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어떤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방법은 아니죠. 어떤 그 요리를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 이런 것이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1번은 이래야 되고 2번은 이래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각자의 노하우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비구수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리를 만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제의 중심에 문제라고 한다고 보면 요리를 하는 사람이 스스로의 어떤 그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리를 잘 해내는 것,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필요한 예를 들어서 요리 재료를 선별했을 때에 어떤 것은 그 요리 재료에 대한 지식이 생기겠죠. 재료를 선택했을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요리에 그 신선함을 도울 수 있는지 또 재료의 어떤 그런 것들을 탐색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실제 상황을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하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중심 학습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중심 학습은 우리가 실제로 학습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교육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중심 학습이 생겨난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1960년대에
캐나다의 그 맥마스터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도입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실제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는 방식을 개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중심 학습 방법은 또 비즈니스 세계나 또 공학이나 법학이나 교육 등 여러 분야로 확산이 되어서 이렇게 응용되어지고 활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학습자가 이제 현장 이런 거를 하다 보면 학습자가 현장의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뭐 비판적인 사고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협업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 여러 가지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문제중심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문제중심 학습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03쪽에 보면 그 집단중심 교육 방법에 있어서 문제중심 학습법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한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가 그 문제중심 프로젝트 기반 학습 역시도 문제중심 학습법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중심 학습법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이렇게 그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 소요 시간에 있어서 소요 시간을 보게 되면 문제중심 학습법은 상대적으로 짧다고 할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을 차수로 단계별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것이고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 문제중심 학습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한 예를 우리가 평소에 설명을 해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미에 관한 것을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개미의 전체 개미를 두고 개미의 어떤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먹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개미는 어느 과에 속하는지, 개미 뭐 가슴, 다리, 배, 뭐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을 다 나누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그래서 개미에 대한 총체적인 것들을 잘 알아가는 거죠. 개미가 집은 어떻게 생겼고, 또 개미는 어떤 먹이를 먹고, 개미는 어떻게 이동수단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잘 이렇게 알아내는 것이 프로젝트 기반 이게 그 수업의 한 예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그 소요 시간의 프로젝트는 기반 학습은 많이 걸린다고 하는 거죠. 어떤 우리가 단순하게 개미를 이야기했지만 큰 사업일 경우에 큰 사업 안에서의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는 그 어떤 사업의 크기에 따라서 그 또 문제의 복잡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 결과물을 보게 되면 문제중심 학습법에는 명확한 결과물이 있거나 해결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 여기 프로젝트 학습 기반에 있어서는 과제를 수행한 학습자가 도출한 해결 방안이나 또는 이제 시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결과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결과물이 반드시 있겠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어떤 도출자가 이렇게 이런 해결 방안을 또 제시를 할 수 있겠고, 또는 이런 것들은 시제품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결과물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수행 과제를 보게 되면 문제중심 학습은 체계적이고 정교화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체계적이고 정교화된 문제가 된다고 하면 프로젝트 학습 기반 학습에서는 문제가 구조화되지 않는 문제를 받고 학습자가 구조를 선택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제의 영역을 보게 되면 문제중심 학습법에서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또는 가설로 제공을 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죠. 또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가설로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는 진짜 이슈를 탐색해서 주제의 영역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르죠. 그죠? 문제 학습 중심 학습에서는 주제의 영역이 시나리오나 가상의 시나리오나 또 가설로 제공을 해볼 수 있다고 하면 프로젝트에서는 진짜 이슈를 탐색해서 주제의 영역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게 주제의 결정권은 누가 있느냐 우리가 문제중심 학습에서 교수자가 중심이 된다고 하면 또 프로젝트 기반에서는 학습자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교수자의 주요 행동을 보게 되면 교수자죠. 그죠? 교수자 우리가 그 교수자는 어떤 그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교수자의 그 주요 행동을 보게 되면 문제중심 학습에서는 수행 과제의 조건을 통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그 주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수행 과제 조건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제를 한다고 하는 것, 또 학습 피드백을 위한 개방형 질문을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또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있어서 교수자의 주요 행동으로는 권한을 강화하는 그 촉진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프로젝트를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해내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그 권한을 강화하는 또 여러 가지 촉진을 하게 되는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 문제중심 학습에 있어서 그 문제중심 학습법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둘 다 그 문제중심 학습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 요것을 소요 시간과 결과물, 수행 과제, 주제 영역 이런 것들로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 시간은 문제중심 학습법은 짧다고 하는 것,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길다고 하는 것, 여기에서는 또 명확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해결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이 문제중심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 또 프로젝트에서는 과제를 수행한 학습자가 도출한 해결 방안 또는 핵시제품이 결과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수행 과제에 있어서는 문제중심 학습법에서는 체계적이고 정교화된 문제가 그 문제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에서는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를 받고 학습자가 구조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주제 영역에서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나 또 가설로 제공한다고 하는 것 여기서 진짜 프로젝트에서는 진짜 이슈를 가지고 탐색해서 주제 영역을 결정하는 것 또 우리가 주제의 결정에 있어서는 교수자 중심과 학습자 중심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 또 교수자의 주요 행동으로는 수행 과제의 조건을 통제하는 것과 권한을 강화하는 그 촉진 질문을 하는 교수자의 주요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중심 학습에 있어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공통점은 무엇이냐? 교수법에 둘 다 학습자 중심 교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그 학습이 요구되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또 탐구 중심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 또 협력이나 팀 기반이 학습이 된다고 하는 것, 팀 기반 학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또 상황적인 것들을 잘 인지하고 나서의 학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교육 그 문제중심 학습법을 가지고 평생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중심 학습법을 가지고 형성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문제의 선택과 문제를 선택하는 일이죠. 그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한 그 문제의 선택하고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학습 목표가 설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문제를 선택했고 그것을 구성을 했을 때는 어떤 그 목표가 있죠. 우리가 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탐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잘 탐색하고 또 그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세 번째 해야 될 일이겠죠. 그리고 문제 중심 학습에 있어서 그죠. 이게 문제를 선택하고 구성이 되어서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어떻게 보면은 골격이죠. 골격이 될 수 있겠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그 구성이 골격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자료를 탐색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 탐색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책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토론을 또 해결책에 관한 방법을 찾고 토론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해결책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해보고 이런 방법을 찾아보고 토론을 해보고 실제로는 또 해결책의 실현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이런 방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다면 실제로는 구현한다고 하는 것은 해결책 모색과 토론했던 것을 가지고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해보는 어떤 이런 과정 또 실현을 해보고 났을 때는 또 이것이 잘 어떤 평가를 살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실현을 했더니 뭐 좋은 피드백이 있었다 아니면 나쁜 피드백이 있었다 뭐 평가가 높았다 낮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부연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찰을 해보는 것들 필요하죠. 항상 어떤 것들이든지 했을 때에 어떤 그 결과 평가에 따른 성찰 또 피드백을 통해서 좋은 것은 계속 나아가고 보완해야 될 것들은 보완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교육 현장에 있어서 문제중심 학습법을 적용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문제 선택을 하고 구성해야 되는 것, 또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 탐색 및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일들, 또 해결책 모색과 토론, 방법에 관한 것,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 또 그렇게 된 다음에는 해결책을 위해서 실제로 실현해보는 것, 또 실현해보고 난 후에 평가, 또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하고 났을 때 성찰하는 것들, 또 성찰을 통해서 피드를 또 받아보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평생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중심 학습법을 적용하는 하나의 큰 뼈대가 구성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05쪽에부터 106까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중심 학습에서 제시된 문제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액션 러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06쪽 하반에 있는데 그럼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집단 그 평생 교육에 있어서 집단 교육의 하나의 방법이겠죠. 우리가 앞선 지금 그 액션 러닝
문제 중심 학습법도 마찬가지고 프로젝트 학습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집단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그 하나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참가자들이 그죠? 교육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있죠. 현장에 실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결과와 더불어서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것 교육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우리가 그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모든 것들이 더 실제 문제 발생된 문제도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또 결과와 더불어서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없는 학습은 없다. 또 학습 없는 실천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학습을 하는 동안 우리가 그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액션 러닝이 그 생겨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1940년대까지 올라가네요. 그죠? 1940년대 그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레반스가 처음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1940년대부터 이 그 액션 러닝 교육 방법이 시작이 되게 됐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광산업에서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액션 러닝을 적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광부들이 직면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액션 러닝 방법론의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광부들이 실제로 이렇게 그 탄광에서 그 일을 하면서 실제 그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겠죠. 아마도. 그래서 광부들이 직면한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그것을 착안을 해서 그 액션 러닝 방법론의 기초를 그 마련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레반스 박사가 그 경영 선수에 있던 사람이. 네, 그래서 이런 액션 러닝 방법이 비즈니스와 교육 영역에서 널리 확대가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우는 학습 방법이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학습의 초점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또 실행 능력, 또 리더십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습자의 역할은 아주 문제 해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그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액션 러닝의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문제가 있겠죠. 그죠? 과제가 여기서는 과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문제는 실제 조직이나 사회의 어떤 중요한 이슈가 그 과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한 정답이 없는 아주 복잡한 문제 이런 것이 그 여기에서 그 과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이기도 하고 과제는 실제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액션 러닝의 과제는 실질적인 것이고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직의 이것은 바로 정말 생존과 또 이익과 직결이 되는 실존적인 문제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션 러닝에서 과제는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중심, 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학습팀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기에서는 5, 6명이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그 학습의 팀의 적정 규모는 5, 6명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4명 이하일 경우에는 다양성이나 창의성이나 도전적 역학 그 관계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또 7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팀 활동의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한 성찰 시간을 제공이 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 6명이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질문을 하고 또 성찰하고 질문을 통해서 사고를 확장하게 하는 것, 그래서 본질을 탐색하게 하는 것들을 한다고 말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러닝 여기 러닝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러닝 코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여기에서 그 액션 러닝 이 프로세스죠. 프로세스에서 이 러닝 코치는 매우 아주 이렇게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러닝 코치가 하는 일이 뭐냐? 학습팀이 핵심 문제, 이 과제에 그죠?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구성원들이 우리 한 6명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성원들이 이렇게 서로 경험과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 있죠. 그리고 경험과 지식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일을 러닝 코치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러닝 코치는 그 그룹원들이 성찰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잘 던지고 토론을 유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 번째 보게 되면 스폰서와의 실행 의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러닝 프로그램에서 스폰서는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죠. 그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액션 러닝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고위 관리자나 조직의 리더를 말하는 것이 스폰서가 된다고 하는 거죠. 러닝 코치는 실제를 담당을 한다고 하면 스폰서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구성원들이 이 팀에서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폰서의 어떤 주된 책임은 액션 러닝 프로젝트의 목표, 그죠? 이 전체 과제가 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의 그 전략적 목표를 잘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스폰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션런이 단순히 학습의 차원을 넘어서 조직의 실제적인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질문 및 성찰을 보게 되면 액션 러닝에서 질문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학습과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도전적이고 또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탐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대답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과제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한 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그런 질문을 잘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은 그룹 내에서
이렇게 아주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질문, 또 다양한 관점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주 창의적인 해결책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한 핵심 그 액션 러닝에서 성찰은 학습 과정에 있어서 아주 핵심 요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성찰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행동이나 또 결정, 그리고 그 결과를 깊이 있게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 성찰의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섯 번째 우리가 과제 내용과 해결 과정에 대한 학습을 보면 액션 러닝에 참여하게 되는 학습자들은 액션 러닝 활동을 통해서 그 과제와 깊이 관련 있는 내용 학습과 더불어서 또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성찰을 통해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액션 러닝 참여자들은 우리가 이런 액션 러닝을 통해서 실제적인 또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되고 또 더불어서 의사소통이나 협업이나 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또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액션 러닝에 있어서 그 학습팀, 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러닝 코치의 그 역할, 또 스폰서의 어떤 실행 의지, 또 과제 내용과 해결 과정에 대한 학습, 질문 및 성찰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그 과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과제 유형에 따른 액션 러닝을 구분을 해보면 팀 과제 방식이 있고 개인 과제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팀 과제 방식에는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죠. 공통의 과제를. 그래서 우리가 한 주제를 가지고 팀 과제 방식은 이제 요 그림과 같이 팀원 모두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팀 과제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 같은 데서도 보면 어떤 팀 안에서 한 가지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팀원들이 다 모여서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우리가 개인 과제 방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 팀원 각자가 자기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는 거죠. 각자가 A, B, C, D 모두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개별 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 수행을 하되 다른 학습 팀원들이 과제 해결을 위한 이게 뭐 이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받았다면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팀워크를 발휘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 개인 과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우리가 공통의 팀 과제 방식은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전체의 팀원들이 함께 한 가지 과제를 한다고 하면 개인 과제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각자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주제를 서로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형식이 그 개인 과제 방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육 현장에서 이것을 적용을 해 볼 때는 이제 이런 한 예가 되겠죠. 우리가 요 예를 보게 되면 액션 러닝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프로그램명은 부천시 주민자치 리더 교육입니다. 우리가 평생교육 현장에 액션 러닝을 적용한 예가 되겠죠. 추진 목적은 주민자치위원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한 주민자치위원 이제 마인드셋이죠. 그죠? 그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위해서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 의제 해결 과정에서 의사소통, 그죠? 지역 안에서 있는 어떤 문제가 났다고 하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해결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꼭 필요한 거죠. 의사결정을 할 때, 문제 해결을 할 때, 또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발생되는 갈등들이 있죠. 그래서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역량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주민자치 리더 교육을 하게 됐다고 하는 목적이 됐죠. 세 번째, 주민자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액션 러닝을 활용한 그 주민자치 리더 교육을 실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대상은 부천시 관내 주민자치위원이 됐죠. 위원장, 간사, 분과위원장, 기타 희망자. 운영 방법으로는 지역에서 실제 해결할 문제를 발굴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주민자치위원 간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의 문제를 자체 내로 발견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겠죠. 우리 각자 살고 있는 어떤 그 지역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아니면 뭐 상가들이 많은 곳에 그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오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문제가 스스로 발견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팀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표한 최초의 교육 과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개 권역의 지역 문제 해결 과정을 준비 발표하면서 팀원과의 소속과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천시 주민자치 리더 교육에서 다른 부천 말고 다른 6개 권역의 지역 문제 해결을 됐던 것을 어떤 그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준비하고 어떻게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루었는지를 또 서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팀원과의 소통하고 협업을 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문조사 결과에 있어서 강좌 전반 만족도가 95%가 되었고, 새로운 교육 시도에 95%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평가를 또 가졌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던 것은 이렇게 그 부천시에 있던 어떤 한 사례를 가지고 액션 러닝에 대한 그 교육을 진행했던 예를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하는 어떤 집단 중심 교육 방법의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그 평생교육 현장에서 적용했던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서 그 액션 러닝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차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